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종목 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는 제 종목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는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점검합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141.59에 움직입니다. 2140선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2146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눈치 보기를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1차 합의서가 연기가 될 것이다. 12월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리고 합의도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 쪽일 것이다. 뭐 이런 계속적으로 결정된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고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자, 지금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1153억 원 현물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수해 줍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664.42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좀 살펴보도록 하죠. 670선 부근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664까지 빠졌고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매도가 나옵니다. 개인만 사고요. 지금 최근 이번 주 내내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총 이번 주 662부터 시작해서 현재 포인트 679군까지 오긴 했는데 개인만 엄청나게 삽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2천억 원, 3천, 4천억 원 가까이를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현 이 시각까지 이번 주 내내 2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한다면 1,300억 원 정도의 총 매도가 이번 주 내내 잡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좀 끌고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인데 1160원 다시 터치를 합니다. 1160원대에서 밑으로 밀릴 것인지 위로 조금 더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숏 지금 청산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에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가장 뜨거웠는데요.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LG U+, HLB, 썬데이토즈, 네오크레마, 마지막으로 금호전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HLB 얘기로 시작합니다. HLB는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85% 올랐습니다. 14만 4,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했지만 금세 상승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HLB의 자회사 엘레바의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결과가 오늘부터 열리는 2019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엘레바의 박철희 박사가 국내 종양학 전문가들에게 임상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HLB를 비롯해서 HLB 파워, HLB 생명과학 등 HLB 그룹주들 모두 동반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장내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확대될 거란 전망에 네오크레마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오크레마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다시 한번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한 시장 조사기관이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오는 2023년까지 1,087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오크레마는 세계 최초로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의 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대한 확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네오크레마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LG U+는 5G 무선망 기술 상용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5%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가는 14,2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4,250원입니다. LG U+가 세계 최초로 5G 기지국 안테나의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원격 조정해 무선망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용화로 서비스 품질 불량 지역에 대해서 고품질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 안테나의 서비스 범위 등을 자동 도출하게 됐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5G 무선망 자동 최적화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전국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썬데이토즈의 신작 게임이 아시아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 현재 전날 대비 8.33% 올랐습니다. 22,750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장 초반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최고가 24,300원입니다. 썬데이토즈가 아시아 지역에 출시한 디즈니 팝타운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디즈니 팝타운이 일본 iOS 마켓에서 매출 순위 88위에 진입했는데요. 일본 내 다운로드 순위도 2위를 기록하면서 매출도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디즈니 팝타운의 성공이 이후 출시작인 애니팡4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호전기는 이낙연 테마주로 꼽히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9% 넘게 올랐습니다. 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금호전기는 오늘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23.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호전기는 금호그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묶여 있는데요. 한편 금호전기 최근 두피 모발 관리 기기인 레이큐어캡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특징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고요. 마감 전략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변동폭도 크지 않고 코스닥은 낙폭이 커지고 있고 좀 재미없는 시장인데 어떤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연기에 대한 아쉬운 소식 속에 어떻게 보면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합의에 대해서 지난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14일 정도의 예상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근 장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그 미국과 그리고 중국 간에 어떤 마찰이 생겼다기보다는 아직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약간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사실들은 어느 정도 이슈 속에서 어떤 정도 상승 후에 조정 시에 필요한 뉴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한 이후에 약간의 이런 그 피로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정은 꼭 필요했던 시기에 적절하게 나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설사 1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2월에서도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12월에서는 이제 또 중국 관세가 한 300조 원에 달하는 관세가 또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1차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그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1월 정도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HLB가 다시 반등에 나서는 등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이슈 속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역시도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같이 또 상승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하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섹터별로는 이제 선순환 계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반도체가 쉬일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가 쉴 때는 화장품 섹터가 올라가듯이 선순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유동성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하고 있는 섹터, 반도체 내지는 유통주 이런 그 섹터들을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150선까지가 지금 현재 저항선에 있습니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215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225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또 한번 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에 따른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배당 펀드와 인권 펀드 이런 그 수급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배당 성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약 50%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배당 성향 50% 유지하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은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당 펀드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의 수급적인 안정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멀티플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1,6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매력을 지닌 부분에서 연말에 한번 주가가 한번 35,000원 내지 4만 원 사이로 올라갈 가능성이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금융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하고요.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 소장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저는 그동안 갖고 왔던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분간 이제 시간이 아직 저희가 안 정해져서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 했던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그런 그 좀 뷰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다나와인데 다나와 많이 얘기 드렸죠.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얘기 드린 후로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올해 최고가가 29,400원, 3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26,200원에 있고요. 이거 밑바닥에서 뭐 아주 최저점을 2017년에 안 잡았더라도 2018년도에 어느 시점에만 잡았어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 있죠. 뭐 이런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바이오가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그때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가 뭐 광풍이 불었을 때도 있고 뭐 다시 주저앉아서 뭐 거품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그 진양곤 회장님은 여기 방송에도 나오셨지만 별명이 붙으셨더라고요. 진사마라고. 지금 다들 약간 응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진양곤 회장님이 보니까 방송을 굉장히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소통을 엄청 자주 하시는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너무나 많아요. 주시장에 특히 바이오 종목에는 유언비어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HLB는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핵심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진양곤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어제 또 새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신을 둘러싼 이런 소문들은 진짜 다 가짜고 나는 진짜 공매도 세력하고 싸우는 게 자기가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옛날에 서정진 회장도 한번 그랬잖아요. 셀트리온이 지금은 굉장히 컸죠.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해지 성격으로 그거를 보험으로 들었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종목에 공매도를 치는 게 그 공매도를 쳐서 그 종목을 완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 자산에서 시장이 나쁠 때 아니면 시장이 나쁠 때를 대비해서 공매도를 그 몇 개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내려갔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얼마 안 되지만 자산운용사 혹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얼마 안 되지만 그 금액이 개인 투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봐서 셀트리온이 그 서정진 회장이 옛날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더 이상 안 물러가면 나 회사 팔아버리고 나는 나가겠다고까지 선언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죠. 여러 바이오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뭐 무차익 공매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양호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 주주들을 다 분석했대요. 다 분석했는데 큰 손 주주를 다 합해봐도 그런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대요. 자기가 분석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야. 무차익.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어디서 누가 빌린 거예요. 그냥. 그것도 무차익으로. 그래서 이런 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뭐 되게 운 좋게 자기도 운 좋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운 좋게 그 하크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아서 올라가서 이제 막 뭐 진사말하고 응원도 하고 지금 막 한번 뭐 그 공매도 세력에게 조금 한 방 먹인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력을 완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가지고 너무 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가 너무 흔들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종목을 잘 잡아서 고점에 팔지 않는 이상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수익이 나기가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HLB를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 다 들썩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그것도 난리잖아요. 지금 그 뭐 개구충제가 암 완치됐다는 그 외국인의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 그쪽 제약 쪽도 하나 있어요. 그쪽 바이오 쪽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다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화 같은 종목이 저는 좀 되게 알짜 같은 게 그럼 뭐 바이오를 뭐 잘 타면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좋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매일 바뀌더라고요. 오늘은 또 HLB가 뭐 그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거를 또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보다 보면은 하루에 흔들림이 심해서 사람이 마음이 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지나고 나면 보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거 3, 4일 들고 있었으면 됐는데 근데 3, 4일의 그 순간으로 뛰어들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위아래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이 또 그 분들은 뭐 심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심약할 수도 있지만 안정감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죠. 안정감을 취하시는 분들은 좀 등락이 없이 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스타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그 최저가 그 검색을 통해서 제휴 쇼핑의 그 쇼핑처로 가는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가져오는 건데 단화는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도 좋죠. 근데 밑으로 정말 15분의 1 토막 났다가 거기서 막 500%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를 먹은 사람은 좋은데 15분의 1 토막을 맞은 다음에 500%는 아직도 지금 성에 안 찼어요. 성에 안 찬 게 아니라 아직 회복이 아예 안 된 거예요, 계좌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지만 이 중간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살짝 물렸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수익을 대부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7년, 18년, 뭐 19년 초 어느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잠깐 뭐 한 달 정도 물린 거 그래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은 결국에는 지금 거의 다 수익이세요. 3만 원 바로 근처에서 사신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좀 비중이 있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뭐 바이오를 잘하시는 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급등락이 너무 무섭고
좀 공매도 세력에게 좀 약간 이긴 듯한 기분에 좀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오늘 다 그런 종목이에요. 두 번째도 FNF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정말 화끈하고 너무 좋아요. 재밌잖아, 솔직히.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HLB도 그러니까 이런 거 통쾌하잖아요. 약간 드라마 같잖아요, 정말. 드라마 뭐 주인공이 막 뭐 핍박을 받고 막 정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쵸? 뭐 부모도 잃고 막 자산 다 없어지고 거기서 막 1푼 없는데 거기서 완전 역전 드라마를 쓰잖아요. 그걸 볼 때 시청률이 잘 나오고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정말 바이오주에서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재미는 있어요. HLB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쵸? 14만 원을 갖다가 2만 원을 갔는데 2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요. 그쵸? 정말 울렁거리죠. 이게 14만 원에서 2만 원 7분의 1 토막을 났는데 거기서 10배를 갔어요. 이거를 보면은 너무 통쾌하잖아요. 통쾌한데 내가 저거를 딱 그 부분만 잘라서 먹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초고수 빼고는. 근데 이거 제가 갖고 온 또 이 종목 FNF 보면은 이것도 신고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오처럼 급등주거나 FNF가 그렇게 막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엄청 단타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보면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최고가예요, 최고가. 11월 달에. 역사상으로 최고가거든요, FNF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용이 뭐냐면 디스커버리가 옛날에 롱패딩 했다가 이게 또 뭐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패션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게 10년 뒤에 돌아오고. 근데 보니까 1년 만에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롱패딩이 인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을 준비했는데 망했어요. 롱패딩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이제 그 신발이나 이런 걸 내놨어요, FNF가. 근데 지금 신발이 되게 잘 됐대요. 지금 3분기 누적 신발 판매량이 이 FNF의 대표 투톱이 MLB랑 디스커버리거든요. MLB는 약간 좀 뭐 하계도 있고 뭐 사계절이고 이 디스커버리 이제 겨울 쪽에 좀 치중돼 있는 건데 좀 이게 상쇄를 해줘요, 둘이. 근데 신발 판매량이 51만 족이라고 하죠. 족이 팔렸다. 51만 족. 1, 2, 3분기. 2019년 1, 2, 3분기가요. 그리고 특히 3분기에 51만 족 팔린 거에 절반 이상을 3분기에 지금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총 4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발이 굉장히 잘 져요. 그 예전에 제가 갖고 왔을 때는 어글리 슈즈 시장 공략했다 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어글리 슈즈 포함해서 신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MLB가 중국에서 잘 되고 있대요. MLB가 미국에서는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사실 워싱턴이랑 휴스턴이랑 붙는 바람에 좀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대요. 옛날에 야오밍 선수가 있을 때 NBA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MLB가 떠오르면서 MLB가 그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많이 그 팔리기 때문에 FNF가 그쪽에 성장성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 2018년에 고점을 돌파하고 10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간 거는 3분기까지 이 신발이 굉장히 아이템이 갑자기 핫으로 떠오르면서 이게 간 것 같아요. 어쨌든 FNF도 지금 이 신고가인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017년에는 2만 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뭐 이것도 결과론일 수가 있는데 2만 원 아래 뭐 17,000원, 16,000원에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10배예요, 10배. 가격이 2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오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신약이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회사죠. 신발을 만드는 회사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손절가 10만 원, 목표가 13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좀 이거는 좀 바이오 종목 그런 그 급등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나와나 FNF랑 약간 틀린데 세 개 다 공통점이 거의 신고가예요. 다나와 FNF 미스터블루가. 미스터블루는 그때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이 CBT 후에 8월 달에 출시된다. 여기까지 제가 그대로 썼어요. 이거 타이틀 그거를. 그때 클로즈 베타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제가 8월 달에 출시된다 했으니까 이걸 언제 썼겠어요? 7월 달에 갖고 왔어요, 종목이.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예정을 뺐는데 왜냐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예정자만 뺀 거예요. 근데 그럼 7월 때 갖고 왔는데 7월 달에 갖고 온 뒤에 있잖아요. 7월 달에 최저가가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 3,890원? 지금 어디서 놀고 있냐면 만 원도 넘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4,000원대로 해도 2배예요, 지금. 그때 에오스 레드가 나오는데 이게 아예 그 게임을 안 하던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긴 안 했는데 아예 관련이 없지 않았던 게 뭐라고 했냐면 무협 4대 천왕을 그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황성, 야설록, 사마달, 하승남 작가 있다고 했죠. 여기 이분들이 이제 그 무협 만화를 그리세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접 미스터블루가 만드는 게 아니라 2016년에 게임 에오스의 지적재산권을 45억 원에 인수를 해서 게임 사업을 준비를 했었고 이 작가들이 계속 그리고 히트를 치면 그 만화를 IP로 해가지고 그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 게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해서 이 블루포션 게임즈가 이제 그 게임 개발을 담당하는 거예요. 에오스 레드를 개발했고 출시 5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 출시 16일 만에 매출 100억 원 돌파했고 괜찮은 되게 성적을 거뒀어요, 지금. 그 미스터 블루는 그때 7월 달에 갖고 왔을 때 급등해서 168.60% 올라서 11,550원까지 갔다가 그 달에 7,000원을 끝나서 이때 급등락이 좀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보면 지금 점점 진폭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점점. 이 보시면. 이게 진폭이 줄어든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그 변동폭.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냥 월봉 보여드리거든요. 대부분. 길게 봐서. 그래서 이 월의 시가와 종가예요. 여기 밑하고 끝이. 그래서 떨어지면 종가가 떨어지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보면은 진폭이 조그매지고 있죠. 근데 진폭이 조그매지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어디서 놀고 있냐면 여기 2015년도에 여기 계속 막혔던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000원 이 근방이에요.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거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점점 에너지를 모은다는 거고 왜냐하면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분산돼요. 사람도 웅크리면 방어하기가 쉬운데 넓게 벌리면 방어할 곳이 너무 많아져서 분산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도 이렇게 뭉쳐 있어. 근데 뭉치는 게 어디서 뭉쳐 있냐면 그 예전의 고점 위에서 뭉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따라오고 이러면 다시 자리 잡으면 이격이 줄어들고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를 해도 좋은데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가지고 바이오에 너무 몰려있다가 또 이제 지금 분위기가 확 좋다가 갑자기 또 공매도 세력이 정말 미친 척하고 그냥 여기서 또 더 높은 가격에 더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빼고는 사실 게임이나 엔터기 때문에 게임도 하나 봤으면 좋겠어서 미스터 블루를 가져왔고요.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다나부터 미스터 블루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하채기 전문위원 이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처음 드릴 종목은 이제 남아산업인데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자주 이제 종목을 좀 언급드리는 종목들 좀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릴 때 다날이 좀 상승세가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시세를 더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강주 및 전남권 소재 대중 골프장을 34개소, 그다음에 9월 골프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해운제 8개소, 큰 2개소 등을 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음료 매출, 그다음에 카트 대여, 숙박 사업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아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재훈 대표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강주 제일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인맥으로서 이낙연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한번 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이제 인재들을 영입을 하기도 하고 선거인단들을 좀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 그 다음에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그 총선에서의 당선 또는 지지가 올라간 후보 쪽에서의 계속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 특히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위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 주자이기도 하죠. 근데 또 이제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 최대 보면 남아토건인데요.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급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또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토목이라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보시면 12월 달에 북미 대화의 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관련주로서도 또 남아산업이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와 그리고 북미 대화에 있어서의 경협주로서 이렇게 관심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재무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부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대 뭐 10% 이하의 지금 부채의 비율을 좀
부채 비율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3,000%가 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갖다가 확 한 번에 그냥 급격하게 성장을 시킨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크게 뭐 수익은 뭐 나지는 않겠지만은 또 크게 또 회사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인맥주로서 엮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보자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배당금을 이제 줍니다. 주당 40원의 배당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으로서 목표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15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니큐브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에 계속해서 좀 자리를 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평선들이 좀 웅집이 돼가지고 밑에서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들이 지지를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니큐브 같은 경우는 각종 화학 제품 및 건설 자재들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디지털 인쇄기를 유통을 하고 있다. 화학 제품에는 MMA, 그 다음에 BAM 등이 있고요. 건자재로서는 목재, 싱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머 및 실리콘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뭐냐? 나노 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은나노 와이어와 그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그 혼합해서 잉크를 활용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은나노 와이어 쪽 같은 경우는 우수한 좀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면서 이게 어디에 좀 사용이 되겠느냐?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시장도 약간의 트렌드가 좀 바뀌죠. 폴더블 폰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이 접어지고 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은나노 와이어가 소재가 좀 사용이 된다. 그래서 폴더블 폰으로서의 관련주로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잉크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잉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그라비아, 그 다음에 슬롯 다이 등의 연속 코팅 공정에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핀 코팅을 통해서 얇은 방막 필름을 제조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대면적 터치 패널, 그 다음에 전자종이, PDLC, 그 다음에 OLED, 스마트 인도어 등에도 좀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파 차폐용 투명 전도성 필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인테리어 및 태양 전지, 그 다음에 투명 발열 필름 등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이 은나노 와이어에서 만든 이 제품이 다양하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 회사의 이제 그 매출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한쪽에 지나치게 이 매출 구조가 치우쳐지지 않았습니다. 케미칼이 약 40%, 그다음에 건축 자재가 25%, 폴리머가 20%, PMP가 10% 차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골고루 좀 매출 구조가 되어 있다. 한쪽에 매출이 몰려 있다 하면 그 업황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주가도 상승하고 또 기업의 실적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반면에 그 업황이 어떤가요? 하향세로 가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2000년대, 5년, 6년, 7년도에 조선업종이 엄청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하향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하락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매출 구조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2,800원, 손절가는 2,230원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죠. AI하고 좀 관련된 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주가를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잠깐, 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박스권에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또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돌파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솔루션 및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고 분석 컨설팅 용역을 좀 제공하는 데이터 부분과,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부분과 그리고 시스템 통합 시스템 운영 및 ICT 컨설팅을 담당한 서비스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서비스 부분과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4월이죠. 한국 기업 데이터와 통해서 피데스 어드바이저리과 손잡고 AI 기반한 부실 기업 진단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선별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 종목들이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뭐 상장 폐지가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관리 종목이 된다거나 상장 폐지에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종목을 선별하는데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처음에 이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AI 쪽 육성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 회의라든가 뭐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일정이 잡혀 있을 때마다 이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께서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해서 계속해서 AI 쪽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체 가다 보면은 점점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쪽에서도 그쪽 하고 있죠. 뭐 TV에 뭐 프로그램 보면은 현장에 가서 그다음에 그 기계하고의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누가 더 빨리 하는가 해서 대결하는 그런 부분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뭐 공장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 다 기계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유망 있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 좀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면 그 거뒀던 세금을 전부 다 모든 분야에 다 조금씩 정확하게 n분의 1에서 어떤가요?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좀 성장성이 있다, 미래에 먹거리가 된다 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주가라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어떤가요?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온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주들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90원 말씀드립니다. 네. 세 종목씩 총 6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는데 흐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았어요. 예. 지금 그 2019년에 중반 이후에 다시 만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초반에 초강세였고 중반에 여름에 떨어졌고요. 그렇죠. 5, 6, 7에 떨어졌고 지금 다시 반등해서 한 중간 정도 맞추고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연도.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게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자체 브랜드를 잘 키우는 건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자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꾸 자주가 이거 인터넷에 있는 얘기니까 무인양품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신세계 다른 것도 그래요, 사실. 너무 자꾸 비슷하다 이거. 그런 거 사실 많긴 하거든요. 왜 이게 똑같은 거를 갖다가 일본 거를 그러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주가 자기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불매운동 수혜 그 섹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왜냐면 일본의 유니클로가 좀 불매운동의 피해를 보니 이 지금 자주가 이제 네일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이미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들 요즘에 등골 브레이커가 없어져, 지금 등산복은 없어졌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등산복이 이제는 너무 나이 드신 분들 등산할 때 입는 걸로 지금 돼버려서 젊은이들이 안 입는다. 지금 좀 어렵대요. 옛날처럼 안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 해외 명품 패딩.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비디비치를 들여와서 팔았단 말이에요. 잘 들여와서 팔아요. 근데 패딩은 또 뭘 들여왔냐면 몽클레어.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없잖아요. 그쵸? 매장 가보면 아시잖아요. 인기 있는 거 300만 원짜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잘 팔리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래서 무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화장품으로 워낙 그 뷰가 맞춰져 있는데 뭐 몽골레어라던가 해외에서 들여온 그런 그 뭐 브랜드들 있죠. 지방시나 이런 게 그 신세계 백화점에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팔리고 있고 그냥 의류 사업도 기본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화장품이 워낙에 지금 올라오니까 그게 계속 초점이 포커스가 거기서부터 맞춰지는 건데 첫 번째가 그래서 다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이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오늘 뭐 굳이 바이오 신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이런 그 의류 업종도 급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오늘 미스터 블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좀 기술적으로 그쵸 약간 낌새가 저만 그런가요? 약간 낌새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뭔 낌새냐면 10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고가로 종가에 좀 빠졌지만 간 다음에 지금 한 일주일간 여기로 횡보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모든 이평선을 깔고 횡보하고 있죠. 근데 여기 9월 달에 여기 보면은 왜 여기서 막히냐면 여기 하락 갭이 있어요. 여기 구멍 뚫려 있죠. 여기 9월 달에 하락 갭으로 떨어진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막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낌새가 지금 이상한 게 이게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하나도 없죠. 거래량 지금 바닥이죠. 완전히 바닥인데 여기서 거래량 다시 터지면서 만약 세력이 마음이 있거나 매집이 다 완전히 됐으면 여기 하락 갭 자리를 뚫으려면 거의 상승갭 아니면 정말 강한 상한가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를 뚫은 다음에는 여기 10,000원대에 또 엄청난 여기 매물이 물려있기 때문에 만약 이거 올리려면 정말 강하게 뚫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강하게 정말 나온다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좀 낌새가 있고 좀 게시판에 워낙 혼란스러워서 좀 그렇긴 한데 개인들이 많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낌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로 노려보기에 딱 적당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원익큐브 짚어주셨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뭐 아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종목이 크게 뭐 미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들을 봤을 때 좀 다양하게 이 사업에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음란 와이어 제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폴더블 폰으로서의 좀 관련이 되겠다.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중국에서의 폴더블 폰 제품이 좀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매출 고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어떤가요?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중간에 한 4일 정도만 지금 좀 매도를 했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매일 다 원익큐브 같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 상당히 좋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자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남아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이니까 그래서 각 정당에서의 인재들 영입을 하면서 뭐 자금도 좀 있고 또 선거인단을 또 꾸리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자금이 좀 있는데 이제는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북미 대화에 있어서의 12월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한번 또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토건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이 회사의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남아산업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150원 말씀드립니다. 네, 남화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를 빠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딱 들어오시던가요? 오늘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요. 금호전기가 밑바닥에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금호전기는 좀 어떻게든 지금 벼랑 끝에서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만 원에서 3천 원 됐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그 번개표 우리 전구 많이 쓰고 그쵸 금호전기 그래도 우리 생활 속에 함께 있었는데 좀 영역을
영역의 역사가 있는 것도 좀 아쉬운데 지금 어쨌든 뭐 두피 관리기를 출시해서 좀 그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조금 반전을 뭐 이 역사를 되돌리긴 좀 이걸로는 어려운데 그렇죠. 너무 오래됐잖아요. 13년 동안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되돌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호전기가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네, 금호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하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딱 들어오십니까? LS 전선 아시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장 초반 시가에 높게 잡혔다가 또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슈가 나왔었죠. 세계 초저쪽 케이블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베트남, 미얀마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떤가요? 이제 막 시장이 이제 어떤 저기죠 SOC 간접 인프라 이게 조성이 계속 되던 나라에서는 이런 전선 이런 걸 케이블 이런 게 많이 쓰게 되죠. 뭐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미터의 강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케이블 업체로서의 좀 부각이 되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나서는 언젠가 한 번은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급등이 나오면은 그냥 그날 하루 정도는 조금 지켜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좀 재공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좀 급등했고 오늘 상당히 어제 뭐 시가 대비해서 쭉 빠지고 오늘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짧게 데이 트레이닝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방 들어와 있어요. 9961번님께서 2,000원에 비중 20%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좀 답답하시죠. 근데 뭐 일단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동방 박사가 길을 잃은 듯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참 그런 언어 유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재밌어요. 뭐 누구 100명 중에 한 명은 있겠죠. 그래서 동방. 근데 이게 그 0.4, 0.3이에요. 뭐냐면 PBR이. 그래서 뭐 그게 망해도 이게 뭐 자산 가치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고 그냥 있자고 하냐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뭐 그렇게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뭐 이게 아예 망해가지고 지금 뭐 없어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매출액이랑 영업이 유지하고 있고 PBR이 0.4, 0.3이니 그냥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인데 지금 망해서 회사를 청산해서 나눠줘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그냥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데 뭐 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 물류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문도 다 세부적으로 요즘엔 나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도 굉장히 다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신문 보면 너무 전반적인 거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 있으시면 임플란트 신문만 5-6개예요. 치과 신문이 아니라 치과 중에서도 임플란트 신문이 그렇게 많다고요. 거기 기자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물류주에 관심 있으면 또 뭐 물류 사이트를 보면 되죠. 이게 물류산업진흥재단이라는 사이트에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사이트가. 근데 여기에 이제 밀크런이라는 물류 방식에 대해 나오는데 이거의 1인자예요. 동방이. 근데 누구랑 하고 있냐? 쿠팡. 이게 지금 쓱닷컴이 엄청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적자 보면서도. 왜냐면 쿠팡하고 마켓컬리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론은 안 좋더라고요. 지금. 댓글 뭐 일부만 봐서 모르겠는데 쿠팡이 이미 다 먹었다. 너네 지금 적자 그렇게 보면서 쓱닷컴 해도 힘들 거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근데 쿠팡이 뭐 선점한 건 사실이에요. 뭐 선정회장이 뭐 피해를 많이 받니 어쩌니 하지만 어쨌든 그 물류에 많이 투자해서 쿠팡이 물류를 꽉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동방이 제3자 물류라고 요즘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쿠팡이 직접 다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제3자한테 물류를 줘요. 그 제3자가 동방이에요. 동방이 하는 게 밀크런이라고 우유가 달린다. 그냥 직역하면.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유가 각 농장에서 젖소 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쿠팡에서 파는 업자가 많을 거예요. 사업자가. 그거를 동방이 가서 동방이 A사에서 B사에서 C사에서 갔다가 쿠팡 물류센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건데 밀크런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서로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을 잡고 있고 그 전에는 얘가 원래 하던 거는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 그러니까 홈플러스랑 쿠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수주처를 갖고 있고 PBR도 낮고 하기 때문에 단지 나쁜 거는 주가가 너무 답답하고 변동이 그냥 없고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고 하니까 한번 어떤 좀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확 튀는 경우도 있거든요. PBR이 낮은 거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뭐 갖고 계셔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쿠팡에 대해서 성장성을 믿는다면 동방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뭐 자기 목표가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방 일단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6072번님의 애니 능률입니다. 3,800원에 비중 30%. 좀 생소한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 능률 교육하고 이찬승의 보컬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또래 때 이제 맨투맨이 뭐 한참 유행했어요. 영어책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찬승의 능률 보컬 해가지고 영단어 전문 이제 교육 사업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야쿠르트가 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이제 야쿠르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부의 이 교육 정책에 따라서 이 주가가 조금 움직인다는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지금 잠깐 정부에서의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교육은 누가 와서 손을 대든지 항상 문제였다는 잡음이었다는 건데 어느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는 건 좀 아쉬운 흐름인데 일단 능률 교육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을 좀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단기적인 하락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3,300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다가 다시 가는데 여기에서 3,330원 정도에서 3,300원 정도에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61선까지 밀리게 된다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거기 왔다가 다시 간다 하면은 3,990원 있죠. 여기 목표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가격 라인 잡아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7번님의 현대차입니다. 16만 9천원에 비중 40%.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짧게 지금 시간 안 확인해 올 것 주시긴 같은데 안 돼. 일단 그 현대차 그랜저 뭐 지금 대박 났다고. 근데 뭐 또 댓글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를 솔직히. 근데 뭐 흉기차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네는 지금 뭐 그 과자 한 봉지 살 돈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차도 없는 애들이 와서 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둘이 그들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우리를 대표하는 기업인 건 확실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20년 선에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게 하더라도 20년선 깨기 어려워요, 이거. 20년선 깨기가 어려워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 터졌을 때도 20년선 지켰거든요. 20년선을 깬다는 거는 현대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인데 확률이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안 팔아야 되는 겁니다. 12만 원에서는 팔지 않고 오히려 사야 되는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2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41포인트대입니다. 일단 뭐 오늘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46이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130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내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1,631억 원을 파는데 현물에서만 팝니다. 선물은 아직까지 매수고요. 기관이 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로 사고 투시는 계속 팝니다. 개인도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주 신고가 돌파했는데 잠시 또 쉬어갑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상승폭을 키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0만 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보합 그리고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1.43% 올라갑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666.46 아직도 이 정도에서 움직이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670선 터치를 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663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거래소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는 게 수급이 별로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 나오는데 연기금도 25억 원 매수에 그칩니다. 좀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HLB의 급등은 오늘 갑자기 또 나오네요. 어제까지 급락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반전을 꾀하고 있고요. HLB자 들어가면 오늘 다 상승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 특히나 엔터게임 업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 스미스가 올라가는 가운데 매지온도 강보합, 휴젤도 올라가고요. 메디톡스가 하지만 낙폭이 좀 큽니다. KMW도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11월 들어서 첫 하락한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1월 들어 첫 하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림목을 좀 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2100선을 전후해서 상승하는 기조에서 매수의 주체가 되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 보합권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홀로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동참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중에 눌림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분석이 오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내리다 보니까 하락 모멘텀은 극명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장이 조금 약보합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미중 무역 협정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하루는 빨리 된다, 하루는 또 딜레이 된다. 일희일비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장은 등락이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의가 1차 스몰 딜이 2차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구간에서 반복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딜레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 여기에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협정 합의 이행을 축소한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면서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코드독 문제와 함께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이슈에 좀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한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2100선 위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계 증권회사의 레포트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맥커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는 4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 바닥론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불어넣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레포트의 기조를 보면 지금 3, 4분기를 지나는 이 시점이 코스피 지수는 마지막 그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반면에 여기가 바닥이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역시 또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2100선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시점에서 2100선부터 한 2250선 전후에 박스권 등락을 좀 예상하는 증권사가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지금은 2250선 정도까지는 눌림목을 형성한 뒤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레포트가 오늘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이야기 나눠봤고요. 섹터별로도 지금 희비가 좀 엇갈렸을 것 같은데 오른 섹터, 내린 섹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통신업종과 오랜만에 운송장비업종이 좀 올랐는데요. 특히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나홀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LG U+에서 5G 무선망과 관련해서 최적화된 기술을 상용화했다라는 부분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SK텔레콤 등도 같이 등달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통신업종이 3% 가까운 급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는데 5G 모멘텀이 이제 점점 통신업종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섹터는 전기전자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차익 매물이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은 손바뀜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T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이 손바뀜 가운데서 좀 등락을 거듭할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수 어떨까요?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네요. 0.01% 정말 소폭 올라갔습니다. 2144.2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좀 취약했네요. 0.53% 내리면서 666.15포인트에 거래 마감합니다. 환율은 2원 40전 올라가면서 1159원 30전, 1160원에 조금 모자란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살펴보죠. 주제가 대웅제약 바닥 확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와 있네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그 국내 기업들과의 이야기도 마찰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바닥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의약업종 중에서 대형 제약사, 종군당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닥을 갱신하면서 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제가 제약바이오업종이 워낙 IT 업종과 더불어서 핫하기 때문에 올 초에 제약업종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좀 구했었습니다. 그때 올 초에 가장 탑픽 종목으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종목이 바로 이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웅제약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약업종 내에서의 관객 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웅제약을 많이 받고 올해 가장 탑픽인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무색하게 지금 가장 제약업종 내에서 수익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상과 빗나갔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 아무래도 돌발적인 악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전체적인 주가를 많이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보타 관련된 소송이 가장 큰 악재로 좀 대두가 됐고요. 사실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의 제네릭 제품인데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매출액도 분기당 150억 이상씩 나오면서 초반 순조로운 출발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보톡스와 관련된 메디톡스와의 소송으로 상당히 성장 동력을 좀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이런 악재들이 차후에는 좀 걷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체적인 균 배양 기술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균을 배양한 자체적인 기술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다른 회사의 균을 차용해 와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큰 갈림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메디톡스와 관련 없는 별개의 균주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좀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액 같은 경우는 출발이 상당히 순조롭던 데 비해서 반토막 이상 나 버렸고요. 그 부분 때문에 특히 대웅제약이 공을 들였던 미국 쪽 시장에서 성장이 상당히 더디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악재가 바로 이 알비스와 관련된 매출인데요. 전체적으로 분기당 150억 이상 연매출 한 6,700억대의 제품이 바로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탁이라는 라니티딘 계열의 제품의 제네릭 제품인데 이 부분이 발암 물질과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사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연초에 기대와 다르게 커버할 수 없는 중간에 돌발 악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를 우하향시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시장 개척에 지금 힘을 다시 쏟고 있고 4분기 이후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과 함께 2020년도 1분기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나보타가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관련된 악재들은 어느 정도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좀 짚고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성장 가도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적어도 4분기 이상까지는 주가가 좀 바닥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4분기가 지난 이후 내년 1분기부터 주가가 바닥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대형 제약사들을 좀 보시고 계신 분들은 내년 이후에 1분기 이후에 대형 제약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웅제약은 뭐 내년에 보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당장 볼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근에 지금 종목 선정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지금 지수가 2100선을 넘어서면서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IT 업종에서 상당히 지금 차익 매물과 손바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급등당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발주자들이 지금 오르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호발주자들은 우리가 8월달 상승에서도 경험했다시피 단발성이기 때문에 추격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섬입니다. 한섬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성 의류업체, 뭐 시스템이나 마인, 뭐 클럽 모나코 같은 아주 유명한 여성 의류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경량 점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7% 성장하면서 상당히 3분기 실적이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 판매 시스템이 지금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유럽에 론치를 했고 중국에도 수출 계약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발 수출 모멘텀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저평가 메리트인데요. PER이 한 8.7배 정도로 10배 미만으로 섬유 의복업체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PBR도 0.6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보신다면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27,350원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횡보하면서 매집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가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물량 테스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오고 조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볼만한 종목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최근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일의 종목 330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은 내일의 종목 장중에 미리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가격적인 대응까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